유방암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수술이나 검사와 같은 치료 과정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마음 한쪽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까? 재발을 막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게 이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유방암과 식습관, 그리고 체중 관리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방암은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진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유전적 성향도 있을 수 있으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어 평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폐경 이후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나 일부 호르몬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가운데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체질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습관, 체중 관리, 활동량, 수면, 리듬, 스트레스 조절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방암을 말할 때 왜 체중과 지방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단순히 살이 붙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몸속 지방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몸의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여러 신호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유방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체지방이 많아질수록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방암 이후에는 무조건 많이 먹어서 기력을 올리는 방향보다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약해졌으니 무조건 영양가 높은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이 많다는 말이 꼭 몸에 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가 쏠리면 체중이 늘기 쉽고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 이후 식사는 기력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몸의 저장을 늘리는 식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하게 소화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고지방 고열량 중심의 식사가 계속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 기름이 많은 가공식품, 달고 진한 디저트, 잦은 야식, 과한 외식 습관은 체중을 밀어 올리기 쉽고 식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몸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을 끊는 것보다 식사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은 가볍되 허전하지 않게, 점심은 과하지 않게, 저녁은 늦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 끼를 먹더라도 기름과 당이 많은 음식보다 채소, 통곡물, 콩류처럼 천천히 흡수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유는 어떤가요? 콩은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유방암과 여성 호르몬 이야기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유를 매일 챙겨 드시고 어떤 분은 콩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까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부터 보겠습니다. 우유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식품이고 오랫동안 건강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이후 식단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우유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식품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유가 아니어도 단백질과 영양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나거나 몸이 편하지 않은 분이라면 굳이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유를 바탕으로 한 달고 진한 가공식품, 예를 들면
달콤한 라테류, 달달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디저트, 버터가 많은 빵과 같은 형태로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문제는 우유 자체보다 그와 함께 들어오는 당과 지방의 양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이후 식탁에서는 우유를 건강의 상징처럼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지 살피고 다른 식품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유방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혼란이 많은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럴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콩을 두려움의 음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장점이 많고 식사의 중심을 동물성 지방 위주에서 식물성 식품 위주로 옮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콩물, 무가당, 두유, 청국장, 낫또 같은 형태는 비교적 식단에 활용하기 좋고 식사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콩이라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고 진한 두유나 가공이 많이 된 간식 형태는 콩의 장점보다 당과 첨가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거나 집에서 단순하게 만든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도 짜지 않게 조리하고 콩 반찬도 지나치게 달거나 기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콩 자체를 겁낼 것이 아니라 콩을 어떻게 먹는지가 핵심입니다. 유방암 이후 식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어디서 채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무엇으로 기운을 내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고기를 끊는 식의 극단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사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과 담백한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콩류, 두부, 생선, 살코기, 달걀 등은 식사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튀기거나 달고 짜게 만들면 몸의 부담이 커집니다. 삶고, 찌고, 굽고,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에 기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지방이 많은 부위 가공육은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결국 채식만 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식물성 식품의 비중을 분명히 높이는 것입니다. 접시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버섯, 해조류처럼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일부는 현미나 잡곡처럼 덜 정제된 곡류로 일부는 두부,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이 구성이 익숙해지면 굳이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느낌보다 몸이 한결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이후 식사에서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채소는 한 끼의 부피를 늘려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통해 여러 식물성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해줍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해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자극적이지 않게 익힌 채소, 나물류, 버섯류는 어르신 식사에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채소도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에 볶아 먹으면 장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조리의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곡류는 어떨까요? 유방암 식단을 고민하면서 밥을 완전히 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무조건 끊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고 오히려 식사 만족감을 떨어뜨려 다른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종류입니다. 흰쌀밥만 가득 먹기보다 현미, 잡곡, 귀리, 보리처럼 덜 정제된 곡류를 섞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사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밥의 양은 몸 상태와 활동량에 맞춰 조절하되 반찬이 자극적이라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밥보다 반찬이 지나치게 달고 짜고 기름지면 결국 전체 식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방암 이후의 식탁은 밥을 적으로 삼는 식단이 아니라 밥과 반찬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기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기름이라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름은 결국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체중 관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을 완전히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물성 지방이나 반복해서 가열한 기름 튀김에 사용된 기름 과하게 진한 소스 형태의 기름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비교적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름도 적은 양으로 맛을 살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특히 볶고 튀기고 지지는 조리법보다 묻히고 찌고 삶는 조리법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전체 기름 섭취량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유방암 이후 재발을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입니다. 체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옷이 더 꽉 끼는지, 허리와 복부 둘레가 늘었는지, 활동량이 줄었는지, 식후에 자꾸 눕게 되는지, 단 음식을 찾는 빈도가 늘었는지 이런 변화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식사와 활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유방암 이후에 체중 관리는 마른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속 환경을 덜 부담스럽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단식이나 유행, 다이어트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굶어서 잠깐 줄이는 체중은 오래가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을 부르기 쉽습니다. 대신 천천히 오래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군것질을 줄이며 하루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단순한 원칙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운동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이후의 생활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에 가깝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계단 오르내리기, 집안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워서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며 체중 조절을 돕고 식욕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직이기 싫은 날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일수록 아주 적은 양의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걷고 잠깐이라도 몸을 펴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는 습관이 모이면 몸은 점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유방암 이후 식단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정보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암을 완전히 막아준다거나 어떤 식품 하나만 끊으면 재발이 사라진다는 식의 말은 대부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몸은 그렇게 한 가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고 내일 모든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한번 외식을 했다고 바로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방향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어떤지,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를 두는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먹는 시간이 있는지, 밤늦게 먹는 일이 잦은지, 물은 충분히 마시는지, 잠드는 시간은 일정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어져 몸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방암 이후의 생활은 특별식이 아니라 일상식의 재정비라고 보는 편이 훨씬 맞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귀찮음입니다. 매번 좋은 재료를 사는 것도 어렵고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 반복 가능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무가당 두유 한 잔과 두부 반찬 또는 삶은 달걀에 채소를 곁들이고 점심은 현미밥에 나물과 생선 또는 두부를 먹고 저녁은 늦지 않게 양을 줄여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식입니다. 간식이 필요하면 과자보다 견과류를 아주 소량 먹거나 당이 낮은 과일을 식사와 가까운 시간에 곁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은 줄이고 튀김보다 구이와 찜을 고르고 반찬 가운데 채소를 먼저 먹고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달라집니다. 가족들도 함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기운 내라고 무조건 좋은 것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문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름으로 기름진 보양식, 달콤한 간식, 값비싼 건강 음료를 자꾸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편안한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고 지나치게 달거나 짜지 않으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음식을 위로의 수단으로만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 위로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식사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식사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먹으면 안 될 것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되고 식사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속이 어렵고 어느 순간 반동처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식물성 식품의 비중을 높이고 단백질은 담백하게 채우고 단 음식과 과식 야식을 줄이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식사는 상당히 정리됩니다. 여기에 내 몸이 불편해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개인별로 조절하면 됩니다. 유방암 이후의 관리는 겁을 먹는 관리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관리여야 합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고 오늘 한 번 더 걷고 오늘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이것이 모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 지속입니다. 며칠 잘하다가 지쳐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오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결국 반복으로 몸을 바꿉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 식탁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안을 바꾸고 장보는 기준을 바꾸고 식사의 순서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바꾸는 것. 그것이 재발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식사 한 끼를 가볍게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비싼 것을 챙기는 것보다 매일의 밥상을 단순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무조건 건강식이라 여기지 말고 내 몸에 맞는지 살피고 콩은 두려움보다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체중은 숫자보다 흐름으로 보고 채소와 통곡물과 담백한 단백질을 가까이 하고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은 멀리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한 관리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관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활을 다시 정돈하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한 기준으로 몸을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방암 이후의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정보에 흔들리기보다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극단적으로 끊을지보다 무엇을 더 자주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더 자주 고르고 콩과 두부를 더 자주 올리고 과한 간식 대신 물과 따뜻한 차를 마시고 늦은 저녁 대신 이른 저녁을 선택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유방암은 치료 이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몸을 지키는 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치료 이후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재발을 막는 길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한 가지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유방암 이후의 식사는 무언가를 무조건 많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고 몸이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